네. 아, 예. 글 들어오길래 들어가야 돼, 그냥.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안나경 앵커가 네, 시작을 알리시죠. 소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화성 기자가 함께 할 텐데요. 부동산 대책 관련 얘기를 할 거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50일쯤 됐어요. 12, 16 대책이 나온 이후로.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지난번이 언제였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가 언제였죠? 연휴. 설 전이었죠. 예, 그렇죠. 네. 예. 전날 휴일 전이니까 목요일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강남 집값이 떨어졌다는 발표가 나왔잖아요. 감정원에서. 네, 처음으로 이제 예. 하락세로. 예. 그 발표는 한 달 만에 한 번 있는 겁니까? 이 매주 나옵니다. 사실 매주예요? 매주 아. 그 전주 대비해서 얼마나 예. 떨어졌나 이게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도 궁금하시죠? 네. 네, 사실 마이너스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하락폭이 더 커졌어요. 강남을 놓고 보면. 그렇군요. 근데 그때가 처음 하락세가 됐다라고 그렇죠. 보도가 예, 나왔었는데 굉장히 그 이후에 오랜 좀 기간 더 동안. 떨어졌군요. 네, 예, 그렇군요. 와닿으신가요? 그 하락한 게? 아, 그 강남 집값이잖아요. 저는 예. 강남 안 삽니다. 안 사요. 저도 예.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와닿지 아닙니다. 강남 집값, 그리고 예, 강남 집값이니까 저는 물론 이제 강남이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가는데 제가 사는 곳은 집값이 그렇게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니요, 부동산. 관심은 있죠. 관심은 있는데 떨어졌는지 저는 사실 전세 살아서요. 전세값이 오르지 않는 게 매우 관심입니다. 중요하죠. 예. 2년이 지나면 네. 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칫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 매매가 줄어들고 전세로 시장이 몰리면 전세값이 또 오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맞아요.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어떻게 좀 막아낼 수 있을지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시나요? 오늘 조금 이따 조소희 기자와 함께 아, 지금부터 오세요. 지금 아니고. 네. 오시죠. 조소희 기자가 항상 하시는 거죠? 같이 진행을. 네, 오시죠. 뭐. 안나경 앵커는 집값에 관심이 좀 있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은 너무나 저한테 머나먼 산이기 때문에 네. 왜 원하면 사니까? 머나먼 산입니다. 이게 아, 저는 그런가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싼 집값. 예. 그렇죠. 이거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잡기가 어렵죠? 조소희 기자. 제가요? 제가 한남기 경제부총리가 쉽지는 않죠. 강남 집값 문제인데 그렇군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뭐 호가라고 하죠. 예. 얼마에 팔겠다 예. 그런 걸로 보면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범접할 수 없는 가격들이 있는 그 재건축 예. 단지나 뭐 대치동 이런 데 보면 한 2, 3억 정도 호가는 떨어졌는데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다 체감하지 못한다고 근데 그랬잖아요. 워낙 비싸잖아요. 예.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하락세로 접어들어도 사실 그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모를 수가 네, 있죠. 특히나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한 2년 반 사이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올랐어요. 10억이 돈이 어느 정도인지 예. 감이 잘 안 오지만 그렇죠. 그래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호가 2, 3억으로는 아직은 좀 국민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아마도 싶어요. 지금 뭐 청와대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이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뭐 원상 회복이 어디까지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최대한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내건 거 보면 지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조소희 기자가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빨리 비켜줘야겠네요. 진행 계속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기자를 두고 갈까요? 자리를 네. 조금 뒤로 할게요. 네, 디지털 뉴스룸 조소희 기자입니다. 아까 앵커께서 집값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여쭤보셨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글을 봤는데 한강을 매립하자. 한강을 매립해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짓자. 오. 네, 정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집값이죠, 선배.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네. 국리를 하다 그런 국리까지 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뉴스가 집중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실검? 오전에 실검 1위는 청약홈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청약홈이 뭔가요, 선배? 청약홈이 한마디로 이제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이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신청을 하는데 네. 그 신청하는 사이트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이름은 아마 아파트 투유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거나 오늘 국민은행 주택청약이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관이 됐어요. 원래 담당하던 기관이 금융결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지금은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처음으로 오픈을 한 거예요. 사이트를 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워낙 요즘 청약에 관심이 다들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접속자가 몰리다 보니까 오전에 좀 오류도 뜨고 네. 사실 약간의 접속 지연도 좀 있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저희가 실제로 제 이름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늘 이렇게 새로 청약 시즌이 될 때마다 제 정보를 입력해야 됐는데 지금 보니까 사전 관리라는 란이 생겨서 여기 있죠? 네, 자격이 되는 사람은 이제 내가 한 번 입력해 놓으면 네. 쭉 청약이 들어가는 건가요, 선배? 그것도 있고요. 제일 큰 변화가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 뭐 동의를 하고 이렇게 네. 해서 입력을 해놓으면요. 예를 들면 뭐 얼마 기간 동안에 무주택 기간이었냐, 청약 통장에는 얼마 동안 가입돼 있었냐, 뭐 부양 가족은 몇 명인가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좋은 게 뭐냐면요.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조소희 기자가 만약 청약을 하려면 모두 다 본인이 입력을 해야 했어요. 맞아요. 하다가 포기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연말정산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입력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당첨이 돼도 취소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한 10분 중에 한 분 꼴은 그런 잘못 입력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꿔서 개편을 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요. 네. 이렇게 청약 제도도 좀 불만이 많았잖아요. 네. 또 개편이 됐고 문재인 정부 12.16 대책이 나온 지 50여 일이 지났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기자로서? 네, 집값이 좀 떨어졌나요? 물론 이제 지역별로 다르다라는 네. 이렇게 좀 뻔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지만 12.16 대책의 핵심이 뭐냐 그걸 좀 짚어보면 강남 집값을 잡겠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때 아까 서복현 앵커도 얘기했지만 네. 그 김상조 청와대 실장 정책실장도 당시에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다라고 할 만큼 그럼 그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됐냐 그걸 네.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 그 아까 매주 나오는 자료 서복현 앵커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일까요? 보일까요? 네. 그러니까 매주 네, 이렇게 매주. 주택 네, 변동률 여기 보면 지표를 매주 뭐 발표하네요. 1월 2주, 3주, 4주 해서 매주 이렇게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 동향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그 높은 강남 3구, 강남 서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강남 3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대책이 12.16일 나왔잖아요. 그 이후로 이렇게 추세를 좀 보면요. 점점 떨어지다가 이제 1월 20일의 기준으로 보면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로 들어섰고 이제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걸 보면 그 하락폭이 더 커졌어요. 그만큼 이제 더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겠죠. 이걸 보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통계를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남 집값은 꺾였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강남 집값 뉴스에서 늘 강남 집값이 어떻게 대한민국 집값의 바로미터가 된 것 같아서 사실 좀 볼 때마다 좀 상실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강남에 살 수도 없고 살 계획도 없는데 자꾸 강남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강남이 어떤 정책의 리트머스지 바로미터 같은 게 된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남 집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뛰는 동안에 그 사이에 뭐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뭐 네. 그 주변 지역 주변이라고 하기 조금 멀지만 그래도 그 또 다른 지역들이 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집값이 1차 목표가 되고 정부의 1차적인 목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강남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 효과가 뭐 마용성으로 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닌가요? 풍소효과는 이제 강남 집값을 잡으니 네. 다른 지역이 뛰었다라고 할 때 이제 아. 시장에서 쓰기는 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풍선 효과가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긴 하죠. 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네. 그 우리가 도노강이라는 표현이 요즘 좀 많이 등장을 도노강. 하는데 신문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그러면 텐데 도봉이랑 노원이랑 네. 강북인가요? 네. 네. 이쪽은 상대적으로 네. 이제 여기도 뭐 비싼 집은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시세 9억 원 이하에 되는 아파트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네. 이 지역들의 아파트 값이 좀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시장에서는 뭐 이게 갭을 차이를 메우는 거다. 네. 그리고 뭐 혹은 키 맞추는 거다 뭐 이런 표현도 키를 쓰긴 맞춘다. 하던데 네. 어쨌든 이쪽 지역도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한쪽을 잡으니까 한쪽이 커지는 부동산 효과 아니야?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방금 9억 얘기하셨는데 네. 9억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시세 9억 네. 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세라는 게 정말 9억을 언제 모을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서울에서는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네. 중위 가격이라는 게 중위 가격. 네, 중위 가격이 뭐냐면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거대로 이제 순서대로 가격을 이제 낮은 것부터 비싼 것까지 쭉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격 네. 이거거든요. 그게 이미 9억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평균 가격을 해버리면 강남의 몇몇 집들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버리니까 그렇겠죠. 중위 가격으로 한 건데 그 중위 가격도 9억이 나왔다는 9억이 말씀이시죠? 넘었죠. 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9억이 사실 뭐 평범한 월급쟁이가 9억을 모은다는 게 너무 어렵죠. 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실질적으로 뉴스 소비자들은 집을 산다보다는 오히려 또 전세 가격에 전월세 가격에 더 예민한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보도가 좀 상대적으로 작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도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겨울방학 그때는 이제 학군 수요라고 해서 이제 좋은 학군에 가려는 수요 때문에 좀 뛰기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조금 낮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강남을 잡는 데는 일단 효과가 있었다. 12.16 대책 효과가 있었다. 일단은 그렇게 보이죠. 네. 예. 하지만 이제 아까 네. 얘기했던 풍선 효과라고 하는 지역. 마용성 그다음에 또 도노강이 조금 오르고 전세값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볼 수 있고 있나요? 예를 들면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수원이나 뭐 용인이나 이런 것도 최근에 오히려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수원 선배 기사 보셨는데 수원이나 용인 지구 같은 게 뭐 7억 원 가까이 올랐다.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가보니까 많이 올랐는데 뭐 네. 예를 들면 그 부동산 그 공인 중개사분들을 만나 보면 네. 그냥 한 분이 와서 한 명의 손님이 한 채를 사는 게 아니라 뭐 한 명이 와서 여러 채를 한꺼번에 갑자기 막 이른바 싹쓸이를 해서 가신대요. 뭐 그렇게 계속 이제 거래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가격 부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단기간에 오르는 지역도 많더라고요. 뭐 아. 물론 거기가 이제 교통 호재라고 해서 네. 이제 뭐 어떤 지하철이 지나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랑 맞물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수도권으로 그 효과가 번진 것이 아니라 이번에 설에 고향에 갔을 때도 그 서울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와서 몇 억씩 올려놨다라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지역에도 풍선 효과가 번진 게 아닌가 좀 어떤가요, 지역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부산 지역이 뭐 한때 관광버스가 막 맞아요. 내려와서 해운대 이쪽 지역을 쓸어간다 뭐 그것도 있었는데 또 최근 자료를 보면 부산은 조금 빠지고 있어요. 다시 네. 예, 한창 올랐을 때 비해서는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새로운 용어 대대광이라는 용어를 또 쓰시더라고요. 이런 걸 만드시는 분이 누가 있나 그러니까요. 봐요, 이 용어가. 궁금해요, 네. 저도. 대대광이라는데 어딜까요? 대전, 대구, 광주. 맞습니다. 네. 바로 와주시네요. 네. 네네. 또 이쪽 지역이 또 오르고 있어요. 아, 예.
뭐 지방의 부동산들이 이제 침체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또 반면에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는 또 여전히 오르고 있어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혹시 청약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네네. 해보셨어요? 도전을? 청약이요? 네, 청약 늘 도전하는데 그러니까 제 음. 점수로는 도저히 되지 않고 이번에 진짜 논란이 된 게 25제곱미터에 그렇죠. 청약에 합격한 점수가 79점이면 그러면 아이 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아이 셋과 그 집에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못 써요. 그 가점은 너무 거품이 끼고 네, 그래서 청약 무용론도 사실은 청약 무용론이 제기됐고 거기에 플러스 30대들이 서울 부동산을 산다 되면서 30대 큰손론도 같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렇죠. 쓸어간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해명 자료도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0대들이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단기간에 막 오르고 이러니까 요즘 만나면 다들 부동산 부동산 얘기하잖아요. 얘기하고 나만 없는 것 같은 상실감. 그렇죠. 네, 그 얘기도 네. 많이 하고 네. 나만 뭔가 시기를 놓친 것 같다 그쵸.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 30대들이 워낙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서울 아파트를 어떤 연령대가 샀나 네. 이런 통계를 쭉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30대가 40대나 50대보다 더 많이 아파트를 작년에 샀던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러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청약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은 이제 그 뽑기, 추첨 뭐 이런 건 없어지고 가점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30대는 무주택 기간도 40대나 50대에 비해서는 아직은 짧잖아요. 네. 그리고 부양 가족도 자녀도 아무래도 요즘은 그쵸. 또 결혼도 늦게 하잖아요. 그렇죠. 적겠죠. 네. 가점으로 하면 아무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네. 정부는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결혼을 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뭐 어렵고, 전혀 해당이 네, 없는 어렵고 네. 그것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죠. 맞아요. 좋은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또 뭐 기준도 까다롭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이 안 되니까 청약을 포기한 30대가 서울 집값을 그러니까 서울 집을 많이 산 거 아니냐. 그래서 30대에 서울 집을 산 매매자들의 비중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반면에 국토부에서는 그거는 좀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서울에서 청약된 사람들을 봤을 때 30대 비중도 40대와 큰 차이가 없이 많이 당첨이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네. 워낙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네. 30대들이 뭐 청약도 하고 주택 구입도 직접 하고 뭐 이게 이제 양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댓글이 있나요? 댓글이 저희 핑거스타일 에이블님께서 네. 어제 스포트라이트를 봤는데 저소득층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부동산 도박을 하고 상류층은 부모들이 아파트를 마련해주는 편법을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작년에 이제 강남 굉장히 초고가 아파트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정부가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면은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증여를 받아서 이제 아파트를 구입한 30대, 40대들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시디님이 청약을 4년째 넣고 있는데 얼마나 더 부어야 하나요? 4년 저는 6년째 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2년 더 넣으셔야 됩니다. 2년 더 넣어야. 근데 안 되고 있잖아요. 2년 더 넣어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2년 더 넣는다고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다 보니까 이제 청약도 하면서 병행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청약은 청약대로 계속 열심히 넣고 네. 또 집은 또 무주택자인 경우에요. 네, 네. 한해서 또 어디 살고 싶은 동네나 있으면 네. 또 집도 이제 막 알아보러 다니고 네. 제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병행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 선배 말씀해주신 아까 뭐 세 군데 사이트 정도? 그 정도 좀 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유저분들한테?
팁은 아니고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집을 일단 살고 싶으신 동네가 있거나 하면 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평균이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평균이라서 네. 그래서 좀 구체적인 동네에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의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네.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라든지 요즘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 KB 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이런 거 포함해서 실거래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추이들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정보 광장이라는 사이트에서 거기는 뭐 전월세, 우리 이른바 뭐 반전세라고 하는 네. 그런 것까지 다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대책은 3월 12일에 조금 뚜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2일에 어떤 게 있죠, 선생님? 네. 왜 3월 10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을 잡기 위해 나온 대책 중에 네. 세금이 한 축이잖아요. 네. 3월 12일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뭘 열람할 수 있냐면 내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를 이제 열람하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공시 가격은 왜 중요하냐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유세라고 하는 뭐 재산세, 종부세 이런 세금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보면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조 기자가 행복한 상상을 해보면 네. 굉장히 집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런데 그날 3월 12일에 클릭을 했더니 생각보다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네. 그 말은 요즘은 또 그 사이트 들어가면 네. 그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세금이 얼마인지 아. 공시지가만 입력하면. 네. 그래서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집이 그러면 여러 매물을 채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집을 이거 안 되겠네. 한두 채 팔아야겠네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 이게 정부의 예상이에요. 그래서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3월 이후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우선 강남을 중심으로 12, 16 대책으로 좀 거래 절벽을 만들어 놓고 3월 12일에 좀 세금을 부과하면 적정하게 부과를 하면 매물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아무래도 좀 이제 장기적인 수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공급으로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공급이 많아지면 네. 좀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뭐 거래 절벽 얘기했는데 네. 뭐 거래 절벽을 정부가 이제 의도한 것은 아닌데 네. 지금 상황이 서로 이제 눈치 작전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팔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은 지금 한 뭐 아까 얘기했듯이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나는 좀 떨어져서 냈는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구, 그렇죠. 더 떨어지지 않을까? 좀 기다리고, 기대심과. 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뭐, 네. 3월 12일에 뭐 그런 것도 나온다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6월 되면 또 또 6월 되면 또 세금 관련된, 안들이 있고 이래서 조금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서로 눈치 작전. 그러니까 거래는 별로 없고 서로 이제 지켜보고 관망세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질문 보면은 김진태님이 그 우리나라처럼 전세라는 제도 말고 미국처럼 임대료라는 개념이 좀 퍼져서 이런 내 집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지면 되지 않겠냐. 공공성을 강화하자 이런 질문 주셨는데 네, 그래서 정부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공공주택 관련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워낙 미국이랑은 사실 좀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이제 하는 방식이 워낙 달랐어가지고 네. 그리고 뭐 내 재산이 집이다 이게 여기에 대한 게 너무 강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 집 댓글이 몇 년 걸릴까? 내 집 마련하기 쉽지 않다. 청약 몇 년 더 넣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댓글을 봤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3월 네. 12일까지 계속 보도해 주실 거죠? 그 이후에도. 그럼요. 그 이후에도 계속 보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12일 이후에도 또 좀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면 네. 그 가지고 계속
여러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